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9장 뒷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5번 문제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어,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진 함수를 작성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데, 함수 이름이 is underscore abc 대리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bc 대리연이라는 것은 이제 알파벳 순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어떤 단어가 알파벳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true return을 이제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즉 그 단어를 구성하는 letter가 등장하는 그 순서가 어, 알파벳 그 순서대로 등장을 하는 경우에 그 true를 return을 하는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단어를 구성을 할 때 같은 글자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ABC 대리연이라는 그러한 조건이 참이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앞에 있는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는데, 알파벳 순서가 B가 제일 E보단 앞에 나오죠. 그리고 E하고 E를 비교해보면 같은 거니까 이것도 알파벳 순서로 나온 것으로 간주를 한다면, 이런 단어는 참을 이제 return을 이제 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작성한 다음에 워드 리스트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즉 알파벳 순서대로 글자가 나오는 단어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포즈를 하고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함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보호 문장을 사용을 이제 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그 파라미터로 이제 주어질 텐데요. A, B, A, B, A, B, C 대리야. 네. 워드라고 하죠. 파라미터 이름을. 자, 포문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 생각한다면, 이제 워드를 이제 구성하는 이제 글자가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B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웃하는 두 글자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해서 그 앞에 있는 글자가 뒤에 있는 글자보다 알파벳 순서가 먼저 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가장 앞에 있는 글자와 그 다음 글자의 이제 그 순서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있는 이 두 글자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이웃하는 두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옮겨가면서 확인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for 문장을 쓴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or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글자와 그 다음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액세스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i라고 하는 인덱스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 i라고 하는 인덱스는 이제 이 워드의 그 랭스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 자, 그런데 그 워드 랭스까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워드 랭스보다 1만큼 감소된 그런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워드 자체가 길이가 1이 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어는, 즉, A라는 단어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글자가 하나 있을 때는, 이 글자와 그 다음 글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다음 글자가 없고, 글자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이 자체로 A, B, C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워드의 랭스가, 길이가 1보다 같거나 작으면, 즉 empty 문자열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럴 때는 바로 이제 return tru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길이가 2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이제 조금 더 확인을 이제 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이제 B 같은 경우는 length가 3인데 인덱스는 0, 1, 2까지 갑니다. 그런데 얘랑 얘랑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할 때 앞에 있는 그런 글자의 인덱스를 생각한다면 제일 처음엔 인덱스가 0이고요. 두 번째 이거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이 녀석의 인덱스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length보다 하나 감소한 끝에서 두 번째 글자까지만 이제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인덱스 i를 length에서 1 뺀 값을 이제 값으로 해서 range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i라는 인덱스가 0부터 이 length, 지금 여기다가 쓰죠. i가 0부터 length 마이너스 2까지 값이 지금 바뀌겠습니다. range를 하게 되면 이 값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 감소된 값까지 값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덱스 입장에서 이 값이 인덱스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 글자가 아니라 맨 마지막 글자 바로 전에 있는 이 글자의 인덱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즉, 워드의 인덱스 i에 있는 글자와 워드의 그 다음에 있는 글자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알파벳 순서로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두 글자가 모두 이제 대문자건 전부 다 소문자건 이제 하나로 통일을 했을 때 크기 순서가 다음과 같이 이 조건이 만족을 하기를 이제 바라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A, B, C 순서가 아니므로, 알파벳 순서가 아니므로 return false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에서는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하죠. 즉,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은, 인덱스 i에 해당하는 글자와 인덱스 i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글자의 위치가, 순서가, 알파벳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발견하게 되면 A, B, C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return false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문을 이제 다 수행할 때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return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그런 의미니까 이 경우에는 return true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문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포문을 사용을 하지만 지금같이 인덱스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포문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range가 아니라 이제 word 자체가 옵니다. 자, for C in word라고 지금 되어 있으므로 C는 word를 구성하는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바꿔가면서 C가 이제 바꿔가면서 이 포문이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죠. 즉 B에서는 처음에 C가
B를 가리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E, 그 다음에는 E.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C는 처음에는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가리키고 있을 텐데, 자, 현재 C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문자와 그 전에 있던 문자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previous character를 가리키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previous는 제일 처음 나오는 글자를 우리가 처음에는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처음 글자에서는 C나 previous나 동일한 글자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서가 이제 뒤바뀐 경우에 우리가 return false를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와 현재 가리키는 문자와 previous 문자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관계에 있으면 네, 지금 previous가 더 작아져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A, B, C 알파벳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return false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는 C나 previous나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다음 글자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가장 처음에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으므로 return false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글자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C나 previous나 동일하지만 이럴 때는 이제 return false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글자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때는 별 문제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C와 previous를 이제 순서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C를 이제 그 다음 것으로 그 다음 글자로 이제 옮겨 이제 가서 이제 또 비교를 할 텐데요. 자, 그럴 때 그 다음 단계에서 2단계에서 previous에 해당한 것은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는 B가 됩니다. 그래서 previous를 현재 가리키고 있는 글자와 동일한 글자를 가리키도록 previous를 할당을 합니다. 즉, 처음에는 previous 의미가 없지만, 처음 이제 포문이 한번 돌면서 여기서 드디어 다음 포문에서 previous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글자가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C가 그 다음 글자, 여기서는 E가 될 텐데요. 그러면 C가 이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되겠죠? E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포문 출발할 때 previous는 그 전에 C를 이제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B를 가리키게 됩니다. 조금 다시 써보면 B, E, E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1단계를 여기다가 쓰면 자, previous도 B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C도 B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이제 previously C를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서 그 다음 for 문장을 이제 for body를 이제 실행할 때는 이제 C가 이것이 아니라 next 글자로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C는 현재 글자고 previous는 바로 이전, 앞에 있는 글자를 가리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C하고 previous를 이제 비교를 하면 이웃하는 두 글자가 알파벳 순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알파벳 순서가 아니면 return false를 하는 것이고요. 알파벳 순서면은 그 다음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previous를 지금 현재 C가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가리키게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C가 이제 바뀌죠? C가 얘가 아니라 그 다음 글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C는 가장 마지막 글자고요. previous는 그거 바로 앞에 있는 글자를 이제 가리키게 되므로 previous와 C가 바로 앞에 있는 글자냐, 현재 가리키는 문자냐 라는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문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previous라는 것을 좀 할당을 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므로 약간은 좀 생각하기가 처음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문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동일하게 인덱스를 사용을 하지만 포문이 아니라 while문을 사용을 하면서 그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경우를 먼저 보면, 자, 다음과 같이 앞에서 포문에서 그 BEE 같은 경우에 인덱스를 우리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덱스까지 1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포문에서는 이제 for I in range라는 형태로 썼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word length -1을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while문을 쓰는 거니까 그 i라는 인덱스를 우리가 하나씩 값을 변화시켜 줘야 될 텐데 제일 처음에는 0부터 출발을 해야 되므로 처음에 0이라고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while문을 이제 쓸 때 조건을 생각을 하는데 그 i라고 하는 인덱스가 가장 마지막 바로 전에 있는 글자인 경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전에 있는 요 글자의 인덱스가 워드의 length -1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이제 이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인덱스가 이거보다는 작아져야 됩니다. 다시 끝에 있는 것의 인덱스가 이것이 돼야 되므로 바로 전에 있는 글자까지 우리가 확인할 때는 그 인덱스가 이 값보다는 작아야지 되고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1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등호를 이제 넣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그 앞에서는 이제 워드의 길이가 이제 1이 되는 경우나 뭐 empty string인 경우에는 우리 따로 처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 굳이 따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한 글자짜리 단어가 들어온다 한다면 이 값이 뭐가 될까요?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i가 0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조건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while문이 수행이 되지 않고 바로 while문을 이제 스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글자 하나짜리에는 무조건 참이 리턴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된 일이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empty string일 때도 비슷하게 return tru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i에 대해서는 이제 word i하고 word i 플러스 1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인데 알파벳 순서니까 word i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이 뒤에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만족을 이제 하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조건이 어긋났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return true를 하는 것이죠. 즉, 이 녀석의 부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return false를 바로 하고요. 자, 이런 것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즉 알파벳 순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글자와 그 다음 글자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i를 하나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 조건이 만족하면 그 두 글자 사이에 알파벳 순서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while문을 쓰는 것과 for문을 쓰는 것과 이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리커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리커전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어떤 글자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음 두 글자만 일단은 비교해 보고 처음 두 글자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 글자를 빼고 나머지 단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글자로 구성된 단어. 그래서 이 녀석도 여전히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면 전체가 알파벳 순서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좀 짧아서 그런데 글자가 이제 긴 게 있다면 자, 이 전체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지는 뭐랑 동치냐면 처음 두 개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고 처음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과 전체 단어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과 동치죠. 자, 그래서 리커전을 이제 사용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word라는 글자에 대해서 리커시브하게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처음 두 글자를 확인을 하는 것이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인덱스 0에 해당하는 글자와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글자가 알파벳 순서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알파벳 순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다음 글자들을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return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순서대로 되어 있다면 if문이 이제 수행이 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다음 이제 이쪽이죠. 즉 처음 두 글자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 확인할 일은 맨 앞에 있는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A, B, C 순서로 되어 있느냐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에 따라서 그 결과값 자체를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인덱스 0하고 인덱스 1을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 1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으려면 워드의 랭스가 2보다는 같거나 커야 됩니다. 따라서 2보다 작을 때, 즉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글자가 하나가 있거나 혹은 글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그 자체가 A, B, C 순서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return true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종의 여기가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겠습니다. 지금 워드가 들어오면 결국 리커전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데 길이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계속 하나씩 감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길이가 1까지 줄어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리커전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판단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을 이제 하나씩 옮겨가면서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한 식의 방법이 적용되는 또 다른 이제 함수 중에 하나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is palindrome 연습 문제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그 함수에서도 그 연습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문에 이제 우리가 오류를 찾는 그런 연습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함수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is palindrome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두 개의 단어를 이제
네, 하나의 단어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네, 한 단어가 앞에서부터 읽을 때랑 뒤에서부터 읽을 때랑 이제 그 동일한 그 단어가 되면은 그러한 단어를 팔린드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갑자기 디바이더 뭐 이런 거 있었나요? 디바이 이런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읽으면 리디바이더, 뒤에서부터 읽어도 리디바이더 동일하죠? 네, 이런 글자가 이제 팔린드롬인데 팔린드롬을 아닌지 확인을 할 때 앞에서부터 읽을 때랑 뒤에서부터 읽을 때랑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두 가지를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읽는 글자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i라는 인덱스를 생각을 했고요. 뒤에서부터 글자를 읽어오기 위해서 j라는 인덱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라는 인덱스는 0서부터 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j라는 인덱스는 그 length 단어를 word라고 한다면 그 length -1부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word i하고 word 인덱스 j하고 같은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만일에 이제 다르다면 팔린드롬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판별이 되고 같다면 이 녀석은 같으니까 그 다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i는 이제 하나 늘리고요. j는 하나 감소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자, 그 코드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i라는 인덱스는 이제 앞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라서 0부터 출발하고요. j라는 인덱스는 맨 마지막 글자부터 거꾸로 올 거라서 다음과 같이 word length -1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반복을 할 때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글자로 비교하기 위해서 i는 하나 증가시키고 j는 하나 감소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 하나는 이제 앞에서부터 오고 하나는 이제 뒤에서부터 오다가 중간이 되면은 이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걸 다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의미니까 그 i가 중간을 넘어서서 i가 여기 있고 j가 중간을 넘어서서 여기에 있는 경우는 굳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가 이 경우와 j가 이 경우가 되는 경우 이미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이제 확인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i하고 j가 이런 관계에 있는 동안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i랑 j랑 같은 경우도 굳이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단어의 글자의 개수가 홀수개라면 예를 들어서 A, B, A라면 처음에 i가 0이고 j가 2로 출발했다가 그래서 A랑 A랑 이제 같으니까 그 다음을 이제 확인할 텐데 i는 1, j가 1이 되겠죠? 자, 같은 인덱스를 가질 때는 이제 같은 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 당연히 인덱스 같으면 같은 것을 이제 보장을 하므로 굳이 그때는 뭐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i가 j보다 작은 동안에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word i와 word j가 같으면은 그 다음 글자를 확인을 해야 되지만 다르게 되면 문제가 생겼으므로 팔린드롬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므로 return false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비교하는 글자가 다 동일하게 되면 while문이 return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가 되고 그럴 때는 그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넘어올 텐데 이 스테이트먼트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팔린드롬에 해당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true return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팔린드롬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 이제 함수들을 작성을 하면서 이전에 해결했던 문제로 변형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이제 푸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이제 example로 앞에서 우리가 본 게 uses only라는 함수와 uses all이라는 함수의 관계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is palindro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작성을 물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8절에서 8장에서 is reverse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해본 적이 있는데, is reverse는 다음과 같은 함수였습니다. 자, 두 개의 단어를 이제 입력받아서, 자, 두 개의 단어가 서로 거꾸로 의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었죠. 뭐 예를 들자면 stop이라는 글자와 patch라는 글자를 생각을 해보면, stop을 거꾸로 읽으면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patch를 거꾸로 읽으면 이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ord 1을 거꾸로 읽었을 때 word 2가 되는가, 혹은 동일한 의미로 word 2를 거꾸로 읽었을 때 word 1이 되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이제 만든 상태라면 is palindrome이라는 것이 일종의 is reverse를 확인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redivider라는 글자가 있었는데요. divider였죠. 네. 자, 이런 글자가 팔린드롬이라는 얘기는 이 글자를 이제 뒤집어 읽은 게 자기 자신이랑 같아진다는 거죠. 팔린드롬이라는 게. 즉,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건데, 팔린드롬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읽었을 때 바로 읽은 것이랑 같은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단어 자체가 이것을 리버스로 읽은 것이 자기 자신과 같은 거냐, 즉 is reverse. 네. 같은 단어 word에 대해서 이게 참이 되면 팔린드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word를 거꾸로 읽은 것이 word가 되느냐, 자기 자신이랑 같으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s palindrome은 결국 is reverse word가 참이 되는 경우랑 같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is palindrome이라는 함수를 is reverse를 이제 사용을 해서 해결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is reverse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를 거꾸로 읽었을 때 다른 단어랑 같은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자, word 1, word 2가 있을 때 일단은 길이를 비교해서 길이가 다르면 뭐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리버스의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일단 false를 했었고요. 자, word 1을 이제 거꾸로 읽었을 때 word 2가 되는가, 혹은 word 2를 거꾸로 읽었을 때 word 1이 되는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 word 1을 이제 앞에서부터 읽기 위해서 인덱스 i를 사용을 하고요. word 2를 뒤에서부터 읽기 위해서 인덱스 j를 이제 사용을 해서 i는 이제 하나씩 늘려주고 j는 하나씩 감소를 이제 합니다.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다가 맞춰섰는데, 그래서 i는 word의 앞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고요. j는
워드 2에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워드 2를 거꾸로 읽은 것이 워드 1과 같은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될 텐데, 자, 이것을 이제 I, J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반복하다가 언제 멈추냐면 J라고 하는 인덱스가 이 워드를 이제 가리키는 첫 번째 글자까지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으므로 J가 0보다 같거나 클 동안은 이제 계속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면 return false가 되는 것이고요. 같으면 그 다음 글자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is reverse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 팔린드롬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이제 함수들을 우리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한 이제 함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이 잘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텐데요.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것이 일종의 이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것이 이제 오류 없이 잘 작성이 됐는지 테스트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함수들은 그나마 그런 테스트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런 함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개의 단어들을 직접 한번 넣어보고 그 결과가 내가 이제 원하는 결과랑 같은지를 이제 하나씩 확인을 이제 해보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테스트하는 게 그 정도는 이제 상대적으로 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함수들도 그렇게 그 테스트 자체가 아주 쉽지는 않은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만든 함수들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has no e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함수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애플과 같이 실제로 e가 포함된 단어를 넣었을 때 false가 나오는지, 그리고 cat과 같이 e가 없는 단어를 넣었을 때 true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e가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e가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제대로 잘 작동을 하지만 e가 맨 앞에 있는 단어, 예를 들어서 elbow 생각을 이제 한다면 이 단어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e가 맨 처음이 아니라 뭐 중간에 나온 것도 우리가 잘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런 벨 뭐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캣이라고 하는 단어는 e가 없지만 이런 것은 잘 작동을 했는데, 글자가 뭐 세 글자짜리는 잘 작동을 하지만 한 글자짜리도 잘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글자가 아무것도 없는 empty string도 잘 작동을 하는지, 이런 모든 경우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가능한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다 우리가 골라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테스트가 그러한 하나씩 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런 테스트 셋을 골라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데, 테스트 셋을 골라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has no e 같은 경우에 테스트 셋을 구성을 할 때 e를 포함한 단어도 테스트 셋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e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테스트 셋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e를 이제 포함을 하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이가 포함된 단어도 테스트해보고, 맨 마지막에 이가 포함된 단어도 테스트해보고, 혹은 뭐 중간에 이가 있는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길이도 긴 단어, 짧은 단어, 그리고 아주 짧은 단어, 아주 특별한 경우로 empty string도 원하는 동작을 잘 하는지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에러들을 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단어들을 다 떠올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물론 앞에서 우리가 워드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확보를 했었는데요. words.txt라는 파일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많은 단어들이 앞에서 테스트를 이제 해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뭐 한 10만 개 이상의 단어들이니까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확인을 좀 할 수는 물론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단어를 우리가 지금 그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테스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자, has no e 같은 경우에 이제 words.txt에서 e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을 다 출력을 이제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앞에서 AA, AAH 등등 e가 포함되지 않는 단어들을 쭉 이제 출력이 되어 있을 때, 자, 내가 원하는 함수가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 출력이 된 단어들 중에서 혹시라도 e가 포함된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출력이 되는 단어 중에서 e가 포함된 단어가 등장하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을 살펴봤더니 e가 포함된 단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작성한 함수가 완벽하다라고 보장은 못하는 것이, 10만 개 이상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우리가 모두 뭐가 있는지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중에 AK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AK 단어는 e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출력이 돼야지 되는데 여기에 등장을 이제 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작성한 해지노이가 버그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 등장한 단어들을 다 살펴볼 때 e가 없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AK가 여기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등장을 하지 않는가 등장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단어를 테스트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버그가 확실히 없다라고 보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example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이제 할 때, 이 테스트를 통해서 버그가 있는 경우에 버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100% 보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하는 것을 통해서 버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에는 사용이 될 수 있지만, 버그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사용을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명언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테스트만으로
버그가 없다는 것을 보장을 이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에는 버그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밖에는 개런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장에 있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